공연을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포맷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한다. 아마 예를 들어서 뭐 분기에 한 번씩 진행한다. 아니면 반개씩 진행된다. 똑같은 포맷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포맷이에요. 연주자들도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네 밴드 구성이나 행사 내용이 거의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물론 전 지금 이건 뭐 홈을 그냥 버튼 그냥 누른 거예요. 그냥 전체적인 화면을 보여드리려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신이라는 데가 있어요. 신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저장,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이제 믹싱을 다 했잖아요. 네, 이대로 리허설까지 다 마치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극한적인 얘기긴 하지만 중간에 전기가 나갈 수도 있고, 네, 리허설 끝나고 하다가 뭔가 잘못돼서 뭐 목통이 됐다거나 뭐 그럴 경우도 있거든요. 이 디지털 콘솔이라는 게 그래요. 네. 항상 완벽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장을 해놓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뷰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신 해가지고 신 부분에 들어가면 이제 각 여태까지 저희들이 뭐 행사해왔던 것들을 저장을 했던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장을 했던 거. 그러니까는 여기 다 채워져 있으니까 우리는 몇 번에다 뭐 하면 되겠다 뭐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돌리셔서 빈칸에 뭐 예를 들어 뭐 우리는 99번에 할 거야 뭐 해서 벌써 뭐 있네요. 99번까지 있는데 한 81번으로 하죠. 81번에다가 우리 밴드 이름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우리끼리 소통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울산이다. 울산. 그러면 이제 세이브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신 네임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 아까 채널을 이제 네이밍 하는 것들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울산 뭐 여기는 뭐 한글이 지원이 안 되니까 영어로 울산 울산하고 뭐 예를 들어 여기 특수 기호들도 할 수 있어요. 특수 기호들로 해서 뭐 울산 해놓고 뭐 다시 영어로 돌아와서 대문자로 해서 뭐 무슨 뭐 밴드다 밴드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노트에다가도 뭐 중요한 뭐 며칠 날 공연했던 거, 뭐 예를 들어 뭐 오늘이 뭐 8월 26일 8월 26일 날 8월 26일 날 행사했던 거다. 8월 26일 뭐 이벤트다. 별걸 뭐 이렇게 세세하게 적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야 이때 했었던 뭐 행사였구나, 공연이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8월 26일 이벤트에 있었던 울산의 모 밴드가 했던 거라는 거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됐죠? 뭐 네임 됐고 세이브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저장이 된 거예요. 우리 8월 26일에 날에 했던 뭐 예를 들어서 뭐뭐 이벤트에서 뭐 밴드로 이렇게 행사를 해가지고 했던 것을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다시 오게 될 경우, 예, 다시 공연을 하게 될 경우, 다시 이 씬을 찾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르잖아요. 뭐 어디에 있든 뭐 이렇게 찾다가 어디 있더라 하다가 울산 밴드 우리 8월 26일 날 우리 같은 포맷이네. 약간 뭐 틀리긴 하지만은 이거를 다시 로드를 할 수 있는 거죠. 로드를. 그러면 로드를 다시 누르면은 뭐 어떻게 할 거냐? 로드 할 거냐? 로딩 할 거냐? 그러면 똑같이 yes 버튼 누르시면 이거에 대한 로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네, 뭐 리허설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리허설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저장해 놓고 공연 끝나고 나서도 최종적으로 또 저장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덮어 씌워도 돼요. 덮어 씌워도 되고 똑같이. 예. 그런 부분은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무조건 여기에다만 저장하는 건 아니고요. USB를 뭐 준비하셔서 같은 콘솔, 같은 기종일 때 얘기 드린 겁니다. USB를 꽂으셔서 보면은 Save Setting 누르셔서 똑같이 뭐 Create Folder 해가지고 울산 뭐 밴드 뭐 어쩌고저쩌고 만들어서 세이브를 누르시면 돼요. 세이브를. 네, 눌렀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저장이 안 돼 있어요. 네, 저장이 일단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USB, 전에 공연했던 USB 자료를 갖고 와서 로딩 합니다. USB 드라이브 로드 세팅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울산 밴드 뭐 이렇게 돼 있죠? 셀렉합니다. 그러면은 로딩 할까요? USB 드라이브에 있는 씬을 로딩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똑같이 yes.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이 이쪽으로 굴러가지게 됩니다. 쉽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씬은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씬은 뭐 여기 자체네. 여기 자체 뭐 컴퓨터라고 생각하고 여긴 하드고 여기 뭐 USB니까는 외부 그러니까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에도 한번 저장 한번 해 보시고 아예 여기다가도 근데 다른 지역에 똑같은 콘솔이라고 해도 그 인풋이나 그리고 스피커 환경 그리고 스피커 쓰는 거 모니터 스피커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다른 쪽에서 진행하는 거는 다른 쪽 같은 X32 콘솔이라고 해도 그거는 조금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같은 곳, 같은 포맷, 같은 멤버라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을 때 같은 스피커, 같은 콘솔 네. 그렇게 될 경우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물론 USB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건 조금 안 맞고요. 마이킹 순서도 틀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서 두 가지 저장해서 그때마다 이제 불러와서 이제 쓰실 수 있는 방법.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네. 네, 뮤트 그룹 설명드릴게요. 이 뮤트 그룹은 실질적으로 잘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는 거 뭐 보여드리기도 뭐하고 실질적으로 잘 안 쓰는 버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이거 뭐 어떻게 해라 뭐 그런 거보다도 DCA에서 저희가 지정했던 이 그룹들 있잖아요. 그룹들에서 뮤트만 불러도 자연스럽게 뮤트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DCA에서 뮤트를 하는 걸 권해드릴게요. 굳이 이거 해가지고 뭐 설정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해제하고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닌데 오히려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걸 그냥 저희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어사인 부분에 이제 로타리랑 여기 버튼들이 있는데 뭐 뷰 누르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는지는 보실 수 있어요. 지금 set A, B, C가 있는데 set A, B, C가 있는데 set A에서 로타리는 fx1, fx2, fx3, fx4예요. 그러니까 fx1, 2, 3, 4예요. 네. 이거에 대한 decay 값이에요. decay 뭐 초를 늘린다거나 decay 값을 늘린다거나 뭐 그런 거를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기가 어떤 식으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요. 네. 어떻게 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set A 해가지고 처음에 엔코더 1, 2, 3, 4 네, 1, 2, 3, 4 있는데 이거를 뭐 fx 파라미터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샌드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샌드 지정해가지고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채널 1번 뭐가 됐든 억스 1번이 됐든 인풋에 대한 것들 나온 다음에 이제 아웃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어사인을 아예 안 시킬 수도 있고 아예 없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는 뭐 그리고 2번도 뭐 not assign, 뭐 3번도 not assign 하면 아무것도 안 써요. 똑같이. 근데 뭐 4번만 좀 쓰고 싶다. 4번만 fx 뭐 파라미터로 쓰는데 fx 1번에 대한 리볼브 딜레이 값으로 쓰고 싶다 해가지고 assign 해가지고 하면은 fx 1번에 대한 엔코더는 딜레이, 프리 딜레이 값으로 이렇게 돌려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fx1은 아까 뭐 이펙터 여기 들어가 보시면 fx1이 지금 보면은 리볼브 있죠. 리볼브에 대한 프리 딜레이 값으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떻게 쓸 거냐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쓰고 싶은 거 이렇게 쓰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정의를 하는 거죠. 정의를. 네, 이렇게 쓸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로타리, 그러니까 엔코더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버튼도 마찬가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뷰 한번 다시 들어가서 set A번에 뭐 저는 뭐 이 로타리 뭐 잘 안 쓰기도 하지만 일단 버튼들은 잘 써요. 버튼들은 뭐 예를 들어서 5번서부터 지정해 볼게요. 지금 1, 2, 3, 4고 버튼 5번 해가지고 뭐 색깔도 바꿀 수 있고, 5번 돌려서 뭐 저는 점프 투 페이지, 그래서 샌드온 페이더 해가지고 믹스 1번 하면은, 아까 좀 불편했던 게 뭐냐면은 좀 아웃에 대한 설명을 아까 해드렸지만은 버스 1번에 대해서 셀렉을 해요. 그러면 이 버스 1번에 대해서 보내고 싶은 채널의 인풋 레벨을 이쪽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샌드온 페이더를 누르면은 제가 보내는 양을 서로 연주자가 됐던 보컬이 됐던 협의하에 이런 식으로 보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저희가 버튼을 눌러야 할 좀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조금 버튼을 많이 눌러야 된다라는 좀 뭐라 그러지, 시간이 좀 걸리는, 뭐 좀 더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제가 이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믹싱을 하고 있다가 누가 어떤 연주자가 아니면 보컬이 드럼이 저 모니터 뭐 좀 더 올려주시고요, 뭐 좀 빼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버스, 그러니까는 그쪽에 버스 1번이 보컬이라고 했을 때 보컬이 버스 1번이 보컬 모니터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뭐 좀 더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믹싱을 하고 있다가 버스로 들어가서 이걸 누르고 샌드온 페이드를 눌러서 드럼 킥, 스네어 뭐 이런 것도 올려주고 뭐 키보드 좀 낮춰주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맞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눌러야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거는 버스에 대한 마스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샌드온 페이드를 눌러야 인풋에 대한 부분을 버스 1번으로 신호를 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et A번에 뭐 엔코더는 그렇다 치지만 이 버튼들은 버스 1번에 대한 샌드온 페이더, 그러니까 신호를 바로 넘길 수 있는,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렇게 뭐 DC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바로 누가 요청을 해요. 연주자가 버스 1번을 사용하는 연주자가 뭐 더 해달라고 하면 바로 이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제가 지정을 했다시피 버튼 5번은 점프 투 페이지 해가지고 샌드온 페이더 버튼 눌러서 믹스 1번에 대한 믹스 1번, 아까 여기 믹스 1번, 버스 1번, 믹스 버스 1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걸 눌러서 샌드온 페이더 버튼을 눌렀다라는 걸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DCA에서 이렇게 믹싱을 하고 있다가 누가 요청을 해요. 믹스 버스 1번에 대한 연주자가
요청을 하면 이것만 딱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게 보시면 믹스버스 1번이라는 표 딱 나와요. 표현이. 그러면은 이걸로 아까 말했다시피 킥 스네어 뭐 조금 더 올리고요. 여기 뭐 키보드 조금 내리고 뭐 좀 더 올려주세요. 한 다음에 다시 이 버튼 지정한 버튼을 누르면은 믹스버스이긴 하지만은 아까 그 창이긴 하지만은 아까 우리가 원래 여기 인풋 채널이랑 DCA 채널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이것만 바뀌는 거예요. 이것만. DCA는 그냥 놔두는 거고요. 우리는 이걸로 조정을 하잖아요. 볼륨을. 이걸로 조정을 하는데 연주자가 뭘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 버튼 누르고 이거 눌러서 이렇게 조정한 다음에 다시 이거 누르고 다시 DCA로 또 넘어가야 하는 불편함을 할 필요가 없죠. 이 버튼 하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누르면은 여기 양만 조절하고 양 이렇게 조절하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다시 인풋 채널로 돌아가죠. 네, 이겁니다. 똑같아요. 믹스 버스 2번을 이쪽 6번 버튼 6번에 돌려서 점프 투 페이지. 이거는 제 경우예요. 제 경우를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샌덤 페이더 하고 똑같이. 네, 이겁니다. 샌덤 페이더 하고 이거는 믹스 버스 2번. 어떤 연주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믹스 버스 2번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믹싱을 하다가 이걸 누르면은 바로 줄 수 있는 거죠. 인풋 상태를 더 줄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똑같이 다른 채널도 마찬가지고 넘겨서 이 버튼 들어와져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꺼야 됩니다. 이거는 이 버튼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어느 믹스 버스로 신호를 보내기 위한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메인으로 나가는 소리를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쪽 믹스 2번이 됐던 믹스 1번이 됐던 어느 믹스 버스가 됐던 간에 지금 그쪽으로 보내고 있다는 신호니까 이 버튼이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조정한 다음에 이걸 꺼야 돼요. 이걸 다이렉트로 눌러도 되지만은 지정한 거 누르셔서 없애는 방향이 좋겠죠. 네, 해가지고 인풋도 조절하고 DCA 조절하고 똑같습니다. 3번, 7번은 지금 이미 지정이 되어져 있는데 뭐 똑같이 7번으로 해서 지금 이펙터 버튼으로 되어 있고 FX 3번은 아마 타임 딜레이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타임으로 해가지고 아까 이펙터 FX 3번 보시면은 딜레이로 되어 있을 거예요. 딜레이 스테레오 딜레이 해가지고 아까 제가 시범을 보였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타임을 지금 지정하는 거예요. 버튼으로. 근데 이것도 분명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굳이 이쪽 부분에 넣을 필요는 없어가지고 저는 과감하게 바꿀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펙터가 아니라 아까 점프 투 페이지 해가지고 똑같이 샌덤 페이더 하고 믹스버스 아까 2번까지 했으니까 3번으로 바꾸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차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믹스버스 1, 2, 3, 4로 지정을 해놓고 그때마다 믹싱을 하게 되면은 이걸로 바로 다이렉트로 서로 줄 수 있는 거대로 그러니까 서로 요청하는 부분을 바로 다이렉트로 빠르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저는 설명드리는 거고 자기는 이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여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하나 다 뭐 뮤트 버튼 할 수도 있고 인서트도 할 수 있고 이펙터 버튼 뭐 여러 가지.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손에 익은 것들을 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씬을 불러와도 되는데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USB 레코더도 뭐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있으니까는 이거 하나하나 다 만져보면서 뭐가 편하겠다, 자기한테 뭐가 적합하겠다라는 버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라고 이제 예시를 보여주는 거고 이게 편하니까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면 오히려 편합니다 라고 예시를 보여주는 거니까는 서로 조금만 좀 알아보시고 조금만 만져보시면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설명 못 드리지만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니까는 이거 참고하시고 뭐 많은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교육시키기에는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제 초보자를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다 뭐가 어떻다, 뭐가 저렇다라는 그런 부분을 다 설명하기에도 조금 부족하고요. 네. 최대한 좀 빠르게 설명한다라고 하고 하긴 했는데, 분명히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 제 기준에선 최대한 설명을 쉽게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아마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만 조금 만지시다 보면은 별거 없거든요. 콘솔이라는 게 아날로그가 됐던 디지털이 됐던 간에 방식은 항상 똑같아요. 그 채널에 따라서 셀렉을 하고 프로세싱을 위한 것들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들은 다 똑같아요. 네. 그 버튼 누르는 게 좀 틀리고 용어 조금 틀리고 믹싱하는 방식이 조금 틀릴 뿐이지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 X32라는 콘솔을 교육하는 거에 있어서 최대한 알기 쉽게 저는 한다라고 했지만은 부족한 부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일단 그 부분은 공부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연구하시고 아니면 영상을 다른 거 더 참고하시거나 하고, 지금은 일단 기본적인 것들로만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만 제가 강의를 한 거고요. 강연을 한 거고요. 영상으로나마. 물론 오프라인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영상이니까 어느 정도로만 이런 식으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조금은 아쉽지만 이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여기 셋업 부분에서 조금 키고 끄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글로벌 버튼 눌러보시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기 보면 글로벌 셋업 누르시고 셋업 버튼 누르시고 끄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전원 오프를 끄는 게 아니고 셧다운이라는 게 있어요. 셧다운. 네. 셧다운이라는 거를 누르시면은 안전하게 꺼도 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타나요. 네, 끄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 보면 셧다운가 셋업 누르시고 셋업 버튼 누르시고 셧다운 보면 푸시 누르면 바로 꺼도 되냐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리고 홈 버튼을 길게 누르면 채널 콘솔이 락이 걸립니다. 락이. 예. 못 만지게 락이 걸리니까 이건 크게 길게 눌렀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길게 누르면 콘솔 락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다시 홈 버튼을 길게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끄는 방법은 여기 셧다운. 근데 셧다운 전에 모든 시스템을 먼저 끄는 게 그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스피커 시스템을 먼저 끄기 전에 이 마스터단 페이더를 내리시든가 아니면 뮤트를 누르시든가. 네. 이게 올라가져 있으면은 나간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뮤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스피커 시스템을 먼저 끈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최종으로 셋업 들어가서 콘솔을 먼저 끄는 겁니다. 콘솔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셧다운 버튼을 누르시면 안전하게 끌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스위치를 내리시면 됩니다. 네. 네. 그 끄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것도 하나 또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건 믹서랑 관계없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 끄기 전에 예를 들어 마스터를 뮤트를 해도 되고요. 조금 안전하게 끈다는 개념 하에. 네. 지금 스피커가 다 켜져 있는 파워앰프가 다 켜져 있다거나 하면은 항상 마스터를
뮤트를 하거나 뮤트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페이더를 다 내리고 시스템 파워 앰프를 다 끄셔야 돼요. 예, 그게 먼저입니다. 끄는 거는 이걸 먼저 그냥 끄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이 켜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스피커 시스템에 관련된 뭐 파워 앰프 아니면 파워드 스피커면은 뭐 거기에 전원 버튼을 좀 내린다거나 그거에 관련된 스위치를 먼저 내리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홈 버튼을 길게 누르거나 셋업 버튼 눌러서 셧다운 버튼 있는 쪽에 고 누르면은 안전하게 꺼도 됩니다라는 그런 표시가 뜨면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끄시면 됩니다. 네, 이해하셨죠? 이 정도는 다 아시리라 보고요. 네. 근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더 볼게요. 뭐 별건 없었습니다. 뭐 인풋은 셀렉 눌러서 개인단에서 충분히 레벨을 확보한 다음에 EQing 뭐 페이더 올려서 음량 확보한 다음에 음량에 대한 음색을 EQ로 조정하고 네, 컴프에 대한 부분, 게이트에 대한 부분 설정할 부분들은 충분히 뭐 이펙팅을 하시고 뭐 다이나믹 하시고 뭐 게이트 걸어 주시고 해서 개인 채널 단에서 믹싱을 하시고 그런 순서대로 1번서부터 16번까지 믹싱 하시고 17번, 32번 보컬 쪽 믹싱 하시고 설정한 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우트를 나름대로의 정해서 메인단은 메인단이고 뭐 버스 1번서부터 4번 뭐 6번까지 해가지고 누구누구한테 어느 정도의 음량 마스터에 따라서 음량 레벨을 정하고 거기에 이제 신호를 뭐 연주자 이름을 뭐 보컬, 뭐 드럼, 베이스, 기타, 건반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그에 할당할 수 있는 샌덤 페이더를 눌러서 각 연주자들과 서로 협의하에 충분한 뭐 양을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연주자들이 필요할 만한 충분한 음량으로 이렇게 주셔도 되고 서로 그건 협의하면 됩니다. 똑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제가 아까 지정한 대로 이쪽으로 누르셔서 하나하나 각 연주자별로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주셔도 되고요. 이 버튼 꼭 잊지 마시고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느 믹스버스 3번에 대한 부분으로 레벨을 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 버튼이 들어와져 있으면은 메인으로 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메인으로 나가는 소리는 지금 이 상태예요. 아무리 이걸 셀렉 눌렀어도 지금 이쪽으로 보낸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믹싱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쪽 버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버스 샌드에 대한 부분 여기 매트릭스에 대한 부분 또 뭐 설명 안 한 게 있을까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뭐 지금 한 번에 영상으로 이렇게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뭐 차츰 뭐 만지셔서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뭐 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되지만 코로나 이후에 만질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연습 시간을 가지시고 만지신다라고 하면 그리 어려운 콘솔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한번 만져보시고 감을 먼저 익히신 다음에 직접적으로 뭐 스피커가 어떻게 소리가 나오는지 직접적으로 만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서 해보는 실습이 최고이긴 하지만 지금 여건상 영상으로밖에 이렇게 이렇게 강연으로 영상으로밖에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고 네, 아무튼 네, 요즘 분위기 흉흉한데 건강하시고 코로나 네, 조심하시고 오늘 영상 뭐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